첼시와 벌리의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리뷰입니다. 했던 말 또 하게 생겼네요. 떠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하지만 스폰서 로고 개별로예요. 삼성은 고사하고 요코하마 시절이 그립습니다. 주중에 아스날이 울브스랑 비기는 거 보고 가짜않게 떠들어댔거든요. 반성합니다. 그래도 아스날은 두 골이라도 넣었지. 첼시는 시작하자마자 한 골 넣고 경기 내내 번리가 기회를 주는데도 골을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93분 극장 동점골을 허용하고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는 세 장면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우선 주페의 선제골. 경기 시작하고 5분이 안 된 시점에서 카이세도가 기가 막힌 전진 패스 넣어주고 네투가 받아서 박스 안으로 낮게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혼전 상황 속에서 주앙 페드로가 몸으로 밀어넣으면서 일찌감치 앞서 나가는 첼시입니다. 첼시의 최근 결과와는 별개로 주앙 페드로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11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확실한 공격 자원으로 매김합니다. 공격진 다 갈아엎고 싶은 상황에서 그래도 주페가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네요. 두 번째 장면, 후반 72분 첼시와 벌리가 미스를 연달아 만들면서 혼란스럽던 시점에서 포파나가 번리의 워드 프라우즈를 막는 과정에서 무리한 태클을 시도합니다. 발목을 밟는 상황이 발생했고 옐로우 카드를 받으면서 전반에 이미 옐로우가 있던 상황이기에 경고 누적 퇴장으로 경기장을 나가는데 간만이긴 하다, 그죠? 간만에 팀 컬러 보여주는 포파나인데 일단 그럴 수 있죠. 경기에서 레드가 나올 수는 있어. 넘어가고 한 번에 몰아서 까볼게요.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93분 아니 바로 그 직전의 88분 번리의 프리킥 장면에서 제어프가 미친 구질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애슐리 반스가 골대를 살짝 넘기는 슈팅을 시도합니다. 솔직히 이때부터 약간 쎄했거든요. 93분에 이번에도 제어프가 코너킥 상황에서 아름다운 구질로 공을 올렸고 번리의 플레밍이 뒤쪽에서 뛰어들어오면서 헤딩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는 이렇게 끝났고 번리는 극적으로 승점 1점을 획득하면서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은 노팅엄과 승점 8점 차를 만들며 잔류의 의지를 불태웁니다. 그래도 아직 멀기는 하네. 경기는 이 정도면 충분히 본 것 같고 이제 뭐부터 시작할까요? 하도 많아서 정리도 안 되는데 일단 경기 터트린 포파나부터 봐야겠죠? 그런데 현지에서 포파나 퇴장당하는 상황을 두고 인종차별 문제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인스타 테러도 하고 실력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인종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퇴장 당할 수 있습니다. 포파나가 퇴장을 자주 당하는 선수도 아니고 시즌을 치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일단 이번에는 그 상황이 너무 멍청했죠. 첼시 진영의 위험한 상황도 아니었고 무리해서 도전을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카드를 가지고 있는 포파나가 무리한 태클을 시도한다? 포파나 하면 자주 이야기하는 게 피지컬이 좋아서 상대를 압도하는 수비를 선보인다고 하지 영리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오늘 경기 같은 모습을 보면 이런 부분이 확 느껴지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풀핏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부상 없이 시즌을 풀로 나서는 시즌이 첼시 이적하고 이번이 처음인데 일정상 이제 정말 중요한 경기만 남은 시점에서 이번 경기 퇴장으로 다음 경기 아스날전 결장입니다. 안 그래도 수비 퀄리티 떨어지는 첼시인데 다음 경기 수비 라인 벌써부터 불안함이 올라오네요. 그리고 말 안 할 수 없죠. 콜파머 날이 좀 풀려서 그런가요? 터치가 거의 봄 아지랑이 피어오르듯이 날아가던데 오늘 경기 움직임만 보면 솔직히 좋았습니다. 가볍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예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파머에게 원하는 건 승리를 만들어주는 빠따 그 한 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여준 게 언제지? 울브스전에서 필드골을 넣긴 했지만 그게 승리를 만들어주는 골은 아니었으니까. 지난 리즈전에서도 경기 종료 직전 완벽하게 골 넣을 수 있는 찬스 날려버리면서 이길 수도 있던 경기 비기게 되었죠. 그거 XG값 0.78이던데? 이 정도면 통짜 아닌가? 오늘 경기에서도 전반에 워커의 실책으로 만들어진 키퍼와 1대1에서 키퍼 정면으로 허무하게 날려버렸죠. 후반에 귀스토가 만들어준 완벽한 컷백도 그놈의 왼발로 각 만들려다가 터치 튀었죠. 드리블은 오늘 성공 한 번 했습니다. 번리 수비진이 박스에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무리한 드리블로 공격이 막히는 장면이 여러 번 발생한 건데 파머는 자신이 아자르가 될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원래 잘했던 클러치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난 두 시즌 동안의 활약이 반짝이 아니었다는 걸 페널티킥 원툴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정말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세니어 리그 두 경기 연속으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두 경기 다 이기고 있던 경기 따라잡혔다는 점에서 상당히 거슬리는데 로세니어가 부임 초에 지금도 초반이긴 하지만 인정받았던 부분이 기가 막힌 용병술이었단 말이죠. 로세니어 스스로도 교체 타이밍 빠르게 가지고 간다는 거 선수들과 소통했다고 하니까 방구석 전문가가 봤을 때 전반 끝나고 제임스 빼고 하토 왼쪽에 넣고 귀스토 오른쪽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이면 파머 빼고 델람 넣어서 공중볼 싸움 해야 했다고 보거든요. 이번 경기 첼시 코너킥이 9개였는데 그 중에
단 한 개의 코너킥도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공에서도 번리 측면 수비, 로런트와 험프리가 측면에서 인상적인 수비를 보여주지 못해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첼시는 크로스보다는 쪼개서 박스 안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만 반복했고요. 충분히 용병술로 경기를 첼시 쪽으로 가져올 수 있었는데 70분이 넘어서까지 교체를 가져가지 않으면서 포파나 퇴장이라는 변수에 이르렀고 11대 10의 싸움에서 공격적인 변화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경기 막판의 첼시 수비 라인은 아쳔퐁, 사르, 토신, 찰로바, 하토 이렇게 파이브백이었거든요. 아니 지금 웨스트햄에서 디사시 하는 거 보면 여기에 디사시 못 비빌 수준인가 싶어. 수비 빌드업이고 안정감이고 어차피 얘네도 없는 건 똑같은데? 로세니어는 선수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본인이 원래 잘하던 거 그건 좀 잊지 말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하튼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맨유와는 승점 3점 차, 리버풀과는 승점 동률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경기가 아스날, 빌라, 렉섬 원정 3연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로세니어가 아스날 원정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는 원정남 느낌이 있거든요. 안에서 이미 바가지 샜으니까 나가서 잃어버린 승점 챙겨와야겠습니다. 그리고 에버튼, 노팅엄 아무쪼록 힘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축구지금이었습니다.